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저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를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여러 골목길을 드나들면서 뭐 정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처음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소연구회하고 인연이 된 이분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원로 선생님들 별 인사를 좀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이 시간을 2차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박기현 임남 교수님도 한마디 하셨어? 아니 뭐 고소연구회 뭐 에피소드를 할까? 네, 뭐 어쨌든 지금까지 그 쉼없이 이렇게 오셨는데 느낀 점이라 지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본인이 본인 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연됐던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씩 다 한번 할애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사회교육이 별로 없는 학교의 상황으로다가 고소연구에 뒤늦게 합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오늘날까지 여러 분 참가를 했습니다. 다 잘 부탁합니다. 박기현 있나? 제가 고소연구에 와서 이렇게 잘해주는 집에 꺼내봐야 십수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 번 들어서 아는데 지금 박경아 고문님이시죠? 예. 그다음에 김종식 회장님 알고 보니까 청년 시절부터 여기 관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여러 가지 이력과 행적을 보니까 나는 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뭘 더 누군가가 이렇게 봐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렇게 썩 대단하지도 않은데 40년이 됐어요 이게 우리 회가. 그리고 거기서 고소연구라는 그런 그 책자가 나온지도 그거에 못지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연구회가 계속해서 40년이 아니라 100년, 400년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문동식 들어가면서 다 하실 겁니다. 예, 문동식입니다. 저는 여기에 고소협회에 들어오기는 86년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좀 쉬었다가 90년 초에 또 다시 와가지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한 것도 없이 제 나름대로 뭐 하나를 지금 만드니라고 아주 골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 여러 우리 회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 이력을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훌륭하신 이 회장님이나 또 고모님들 또 언론분들 우리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에 첫째는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예, 박경아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작년 8월에 정년을 하고 지금 여기 형천사에서 연구소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저 연구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40년 됐어요. 제자랑 같이 이제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고소연구의 역사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아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 잘 많이 좀 해주십시오. 82년 5월달인가 6월달에 이걸 창립을 안충근 선생님이라고 이 의류문화사의 그 이사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고소 수집을 아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창립을 하고 양쪽 두 분의 부회장이 이제 계시는데 한쪽은 이제 지금 범우준영도 선생님이 법무사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이제 안 선생님을 또 이제 출판학 쪽에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회장으로는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여승구 선생 화봉 여승구 선생님이 이제 한국 출판 판매 주식회사라는 것을 종로일가에 하면서 두 분이 이제 경쟁적으로 안충근 선생을 모시면서 82년에 이게 시작이 됐죠. 저는 발기인에는 안 들어갔고 5월달에 여기가 만들었는데 9월달에 1학기 때 대학원 석사 1학기 때 들어가니까 안충근 선생님이 역사학과에 서지학 강의를 한국사 강의를 붙이고 내용은 서지학을 하시는 건데 제 지도 교수님하고 친구분이에요. 그 역사학에서는 서지학을 안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인연으로 이제 안충근 선생을 만났더니 고소연구회를 만들었다는, 그때는 고소동무회입니다. 만들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 전공 향약 자료를 얻고 싶어서 바로 그때 가입하고 그때부터 이제 간사로 총무로 부회장으로 이렇게 심부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학회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고 또 저는 이 서지학을 배운 것을 대단히 참 행운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어차피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지학을 알고 또 고소 수집을 하게 되니까 일제시대 면석의 일기도 구하기도 하고 제 지금 향약 자료도 구하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이경규 선생이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일제시대 향약 자료 일본 사람이 쓴 향약 자료 집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사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가 그대로 요즘 막 나타날 정도가 돼서 고소연구회에 내가 가입된 것을 진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고소연구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한 발만 더 디디시면 정말 인간적이고 또 책을 사랑하게 되고 좋은 경험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안녕하세요. 오재일입니다. 저도 꽤 오래됐는데 중간에 들락날락 방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석은 못했어요. 젊어서 족보를 좀 다루다가 족보라는 그 생리가 반은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말하면 반은 가짜고 반은 진짜고 여기에서 사람이 말려버려요.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우리가 일제를 지내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일제가 지어낸 말을 우리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아차 싶어서 한 15년째 됩니다만은 이제 일제어가 우리말이 된 그 언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조시 회장님하고 한 몇십 년 인연이 되는데 저는 이제 윤영도 선생님하고 여승구 회장하고는 이제 고소연구회 창립하기 전부터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태인 반각본을 연구한다고 고소점에 다니면서 반각본을 수집했는데 그래서 그 고소를 연구한 그 반각본을 연구해서 이제 89년에 태인 반각본과 상설 고문진본안 논문을 서지학회 발표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재로 쓸 정도로 제가 숭정기념법이라 해가지고 숭정기원을 몇 년 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걸 그대로 환산하는데 그대로 환산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몇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것을 생략된 것을 모르고서 그냥 그대로 환산하면 전부 연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인 반각본이 1800년대 작품인데 그 숭정기원호 병인 그러면은 1600년이 돼가지고 그 책이 숙종 때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서점에서는 이제 비싸게 팔고 막 숙종 때 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대가 전부 틀린데 이제 태인 반각본을 연구하신 최고 권위자가 이제 부산대 국문과의 이제 유탁일 선생님인데 그 양반의 논문이 이제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그 양반의 학설을 다 뒤집어 버렸는데 그 양반은 굉장히 영남 섬기라서 진짜 점잖으신 분이에요.
항상 저를 보면은 저 친구가 내 논문을 뒤집었다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은 자기 논문 뒤집으면 원수같이 여겨요 그냥. 근데 그 양반만큼은 자기 학설을 뒤집어도 저 친구가 논문을 바로 잡아준 친구라고 항상 칭찬하시는데, 그래서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양반 모시고 공부도 했는데,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인데, 저는 별로 학자는 못 되고 그냥 잡학, 우리 김종식 박사님도 잡학 박사인데 저랑 비슷해요. 잡학 박사밖에 못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서연구회 그 출판, 아까 여성부 회장님이 출판 협동조합 있을 때도 가서 내가 책을 많이 샀고, 또 우리 법무사 사장님이 마포에 이제 거기 출판사 열고 계실 때도 거기 가서 고서를 많이 샀는데, 그래서 인사동 고서점 많이 뒤적거리면서 그 당시에 태인방학본만 사고 나머지 뭐 불경 복장본 같은 것도 사라고 그러면 난 그거 필요 없다. 난 태인방학본만 필요하다고. 그 당시 태인방학본은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해요. 싸요 아주. 근데 복장본 같은 거 샀으면 지금은 완전 보물이 됐을 건데, 아까 누가 말하는데 그 좋은 걸 사기 그랬냐고.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복장본 같은데 싼 거 태인방학본 뭐 그거 5만 원짜리만 샀는데, 근데 지금 그 태인방학본도 지금은 좀 귀해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이제 그 민중들의 출판 문화사, 그래서 태인방학본만 연구했는데, 근데 아까 우리 중앙대 교수시라고 그랬는데, 그 중앙대 교수의 그 문헌정보학과 계신 분이 제 논문을 뻔히 알면서 나한테 인원 논문 써도 되냐고 물어보놓고 자기가 처음으로 태인방학본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뭐 신승훈이라고 지금 고정번역원장 하시는 제 선배인데, 그 양반이 가서 뭐라고 해줄까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십시오. 뭐 학계는 어차피 다 교수들 세상이니까 교수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끝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건 항상 정직하게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썼다고 그러고 남이 쓴 것은 남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학자적인 양심 있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고서연구회가 이런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약간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이 끼어들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근데 바른 마음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한다면 100년 모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서연구회가 나중에 100주년 할 때, 우리 죽은 다음이겠지만은 100주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역사로서 그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함양에서 오신 분이 가장 멀리서 오신 이 모임 때문에 오늘 오신 분. 박수하고 인산 선생님 자제분이십니다. 그 함양에서 주겸 유명하신 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영매 선생님 우리 예. 저도 이대 대학원에서 작년에 정년을 했고, 여기는 저기 그쪽 회장님 하실 때 제가 중국 인쇄사를 번역했는데 그것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한 6, 7년 전에 처음 고서 연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너무 이격이 일천한데, 저기 그 윤영도 회장님이 저보고 여기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회고 거기 학회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니까 거기는 꼭 나가라고 저한테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오고 싶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오지는 못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천 하나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영매 우리 교수님 선생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형도 우리 고모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예. 그래서 잘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잘 돼가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앉으시는 위치대로 우리 김홍기 선생님, 우리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회장님 이게 우리 새로 모셨습니다. 이번에 또 상을 당하셔서 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상사에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힘을 내고 잘 끝내고 겸사겸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됐더라고요. 저를 고서연구에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이 한 2년여 전에 작고하신 상촌 박재명 회장님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구한말 저기 우리 학부에서 편찬한 국어독본 2권을 그분이 그 내용 중에서 잠사 이야기가 나와서 보관하고 계신 거를 제가 그 국어독본 2권을 얻으려고 한 2년간을 세배를 다녔습니다. 정말 초이튿날 세배 가고 술 사들고 과일 사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을 얻고 저기 여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다른 또 모임에 이렇게 겹치는 것이 돼서 좀 모임에 소홀을 했는데 마침 코로나 덕분에 그 모임이 이제 안 나가게 돼서 본 그 친정을 이렇게 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지금 현재 건축사로 건축사무소 평생 뭐 직업 바꿔본 적이 없이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책과 인연이 된 것은 뭐 어려서부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국어 교과서를 우연히 이렇게 한 5, 6년 전에 모으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은 뭐 조금 이제 목록이 다 차서 이제 새 책으로 교환하는 것만 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한 20여 년, 한 35, 6년 중에서 한 20여 년은 초창기는 거의 미쳤다고 할 정도로 직업이고 가정이고를 떠나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전국에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맵을 들고 고서점을 이렇게 전부 헤맸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마로는 이제 국어 교과서를 거의 목록을 다 채웠고 지금은 올해 공주대학에서 한문학과 박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만 심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 전공과 평생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책과 이 학문에 빠져서 저도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나와서 했는데 그 원천이 이 고서연구회였지 않나. 또 마침 이번에 우리 김경식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좀 같이 도와서 해 나가자. 그래서 16년 전에 돌아가신 박재명 선생님께서 저를 여기 끌어들일 때 고서연구회를 앞으로 좀 많이 도와서 키워나가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두말 없이 저도 이렇게 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고서연구회를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저쪽에 구석에 여기 여서환 선생 숨었네. 여기. 일어나셔서 한 말씀. 스모. 숨는다고 숨어 지나요. 나영자 씨, 나영자 우정여 씨.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서울 북촌기행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좀 숨었는데. 아 이거 맨 마지막은 아무나. 제가 저기 그 선화분하고 아까 정독 도서관에서 그 심은 선생님 그날이 오면 그 제가 낭독하려고. 아 그래요? 맨 마지막에 하려고 숨어 그래, 있었는데. 지금 하시고 있던 나중에 하시죠. 아니 여기 많으신 분들 하시고. 그러니까 낭독은 마지막에 하고 지금 인사. 지금 인사. 아 예. 내가 누구인가? 아 저는 저기 여서완이고요. 저도 함양 출신입니다. 어령 같은 동네. 예예 어령 여자고요. 저는 국제편한국본부에서 김 총장님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소설도 조금 쓰고 아까 저기 황지연 내견 얘기하셔서 기가 쫑긋했습니다. 뭐 하면 좀 불러주세요. 제가 늦게 대체해야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단 부족합니다. 대체의학 박사과정 거기 논문 쓰실 거예요. 중앙대학원 대학인가? 아니요, 저는 저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그래요. 예. 예, 이따가 저 그날이 오면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의인 고모님 예, 차례. 제 차례인가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지금 방향. 이 어르신들. 저는 이제 전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식 회장 21대인데 저는 다 하니까 19대 회장을 됐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우리 회가 정체성이 상당히 좀 애매한 이런 이제 회입니다. 이 학회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동회라고 하기에도 또 이렇게 좀 너무 학회적인 것 같은 냄새가 나고 학회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나 학자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대학 교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무슨 서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서점하는 사람, 출판사 하는 사람, 또 애서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 이런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 40년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경이로울 수 있다. 사실은 저도 이제 19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남짓 이 모임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이 이제 그래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첫째는 이제 책을 사랑하고 책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이런 어떤 공감대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우리 김경식 회장을 40주년 회장을 좀 맡아달라 하고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제 거의 강요를 해가지고 회장을 이제 맡게 했는데 이게 아까 본인 이제 회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40주년이라는 어떤 이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알차게 엮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회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이 어찌 보면은 좀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지금 책도 별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고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 이제 우리 모임의 어떤 출구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 김 회장께서 그래도 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 좀 접목을 해가지고 고서연구회가 그런 정체성도 그런 어찌 보면 좀 착탈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한 대로 모으고 또 책이나 고서가 현실 사회에서 별로 어떤 매력 있는 이런 이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떤 중심으로 하는 이 모임이 앞으로 계속 좀 그냥 전송만 해서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도 좀 사회 유익도 하고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모티브를 좀 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40주년도 맞이하고 그런 어떤 발전적인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도 모색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회장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사양을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오셨는데 아까 얘기대로 어떤 중심이나 이런 것을 잡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지지 않고 왔던 것은 그런 어떤 다양성 속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찾고 또 여러분들 같이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것을 또 우리가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데 좀 역동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주시면서 우리 한국고서연구회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저 이세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소 연구에 인연이 된 것은 2004년도에 잠깐 한두 번 나왔다가 이제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못 나오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빠짐없이 원래 모임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늦게 이제 또 늦은 나이 활동하다 보니까는 고소 연구에 이제 여러 이제 훌륭하신 분도 많고 또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하고 인연된 것은 저희 조상의 이제 문집도 있고 또 잃어버린 문집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는 기록에만 남아 있고 그걸 찾으려다 보니까는 이제 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하는 일은 이제 물론 뭐 문집 같은 거 해제도 하고 비문도 좀 이제 고정돼주고 또 그러면 심심하다가 이제 한시 몇 편씩 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저 팬클럽 회원분도 많이 나오셨는데 한시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책과의 인연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전자는 전자, 디지털은 디지털이고 책은 책대로 가치가 있어서 우리 고소 연구에 이제 비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롭게 만나신 분도 계시는데 희망을 갖고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저 한간사님 오늘 수고하셨죠. 교수님, 예. 예. 이 소개를 예.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환 교수님께서 공부하고 있는 한승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로 와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만나뵙게서 예. 영광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다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팬 한국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를 쓰는 이다경입니다. 이 고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혜정 이분은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여소환 선생, 이다경 선생은 간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혜정 지금 선생은 이제 총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국제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무차장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시를 쓴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 전에 스필도 한 4년 전에 등단했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다 문인이셨기 때문에 책하고는 굉장히 가깝고도 또 어쨌든 또 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또 저 사학을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공강규 선생.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20대 중반에 헌책방들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지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산 적도 있고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있고 또 삼국유사 반에서 그 서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된 삼국유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고서 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연구회는 감히 뭐 제가 이렇게 가입해서 활동할 만한 그런 뭐 실력이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자로서 이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고서연구회 선배님들 이 모임에 제가 자주 나와서 오늘도 뭐 많이 귀동냥을 했지만 귀동냥을 해서 제가 창작하는데 많은 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송명근 부모님께 반갑습니다. 송명근입니다. 내가 10대인가 저는 여기 고서연구회의 창립 멤버는 아니고 그 이듬해인가 아마 거의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총무도 했고 뭐 간사도 하고 하여튼 하다가 결국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10대 회장일 겁니다. 아마 고서연구회 회장을 하고 지금 이제 고문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지금도 괜찮지만 젊어서 현대에 오래 있었어요. 우리 현대 뭐 사무실 여기 동아일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40년을 거기서 보내다 보니까 뭐 교복, 영풍문고, 종로서적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가 있었고 또 저는 뭐 상과를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국어 과목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올해 이렇게 수를 안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뭐 어떤 재능이나 어떤 저기가 있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니고 좋아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책도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세부진 않았지만은 한 2만여 권, 한 3만 권은 뭐 하여튼 책이 여기 시골에도 좀 있고 책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도 안타까운 게 내 애들이 셋인데 요즘 공부 좀 하는 놈이 있었으면 내가 국문학에 관련되는 뭐 하다못해 가사부터 시, 음율, 한문, 국문학 서적이 아마 한 2,000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한 페이지를 봤더라도 하여튼 국자만 들어가면은 뭐 문사처럼 하는 것처럼 또 역사 관련되는 거. 그래서 그 책을 하여튼 많이 모았습니다. 아주 많이 모으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서 책 보기가 좀 불을 밝게 켜지 않으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제가 젊어서부터 우리 좋아하는 우리 김경식 시인이 또 우리 회장을 맡고 또 누구보다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좀 어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 참여를 하고 또 후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오늘 뭐 팬에서 또 많이 오신다고 그럴 적에 제가 한 10몇 년 됐나요? 우리 고향에 논산에 그 김관식 시인 뭐 저기를 할 때 내가 논산 사람이라 우리 팬 회원들하고 한번 버스 타고 한번 제가 안내를 합시고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소연구회가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좀 더 우리끼리만 좋아서도 안 되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우리 그 모임을 거쳐가신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생각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고소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이제 은퇴를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일찍 진급을 해가지고 임원을 다 하고도 좀 나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새로 시작하기도 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는 저 캐톨릭 천주교 신자니까 그 교회사 공부를 좀 했고, 천주교에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것은 제가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게 저 가사 문학에 가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 가사도 있고 천주 가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막 국문학의 한 장르인데 천주 가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글도 써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좀 쓰는데, 제가 우리 김경식 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주네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그런 소리 하는데, 저도 언젠가 제 책을 한번 내긴 내야겠죠. 시집도 한 3,000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우리 바다와 나비, 그게 이 글씨가 왼쪽에서 있어서 다와 답이나 해가지고서는 남들은 그냥 거쳐가는 걸 제가 광주에서 그 책을 샀죠. 바다와 나비. 그리고 축풍령, 산제비, 또 우리 좋아하는 정지용 시인의 시집은 다 갖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좋은 책들도 많이 갖고 있고 수필도 많이 갖고 있고, 갖고 있다는 자랑만 하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는 항상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야 한다 해가지고 꼭 가방에다 책을 몇 권씩 갖고 와서 소개도 하고 책 자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책 있으시면은 같이 같이 좀 즐기고, 또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또 부탁도 하고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 자랑 같은데, 저는 조선의 서지라고 하는 그게 저랬는데, 모리스 꾸랑이라는 분이 우리 책을 1890년대에 이렇게 저기한 그런 오리지널 원본도 저는 소장하고 있고, 동의보감 초안본도 제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에 완전히 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기 선생이 지금 계속 이걸 다 아마 거의 이제 녹취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께서도 한 말. 네, 제가 그럼 제 자신을 촬영하면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소연구에서 사진 담당하고 있는 이경기입니다. 저는 현재 인사동에서 그 고소 경매 쪽에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제가 이제 인사동에서 그 경매 쪽에 고소 경매 일하게 된
경우도 그 한국고소연구회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어린데 그 고소연구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그 고소연구의 40년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연구회를 통해서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가 그 어떤 전통과 문화가 그 어떤 젊은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배님 그게 많은 뭐 가르침을 되게 많이 받아서 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주 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 관계상 더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일정이 아마 오늘 우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약속을 하신 분들도 저는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기고보터에서 거기 고등학교 3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었던 시문 선생, 그리고 일찍이 37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쓴, 보통 우리는 상록수 소설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가 사실은 이제 1960년대에 그 전 세계 시단에서 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그 영국에서도 조명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영시 쪽으로도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60년대 중반일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탐복을 하면서 만약에 그 시문 선생이 생존해 계시다면은 노벨문학상감이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문헌에 있습니다. 그걸 이금배 선생이 저한테 그 시인협회 그 회장을 하셨던 이금배 선생이 그걸 저한테 그걸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아주 재담꾼인데 꼭 그 시문 선생이 그날이 오면이 그분이 그 살았으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이다. 그럼 그 당시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전부 그 시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생존해 있느냐 이걸 했다는 것이죠. 그 시가 왜 엄청난 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저 여서한 선생이 시 낭송가기도 합니다. 소설도 쓰고 재능이 많아요. 지금 대체의학도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그 펜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시 낭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신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받아들여 올리오리다. 두개고른 게 어저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를 남으니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주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크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어쨌든 뭐 오늘 그 귀한 자리를 이렇게 흔쾌히 내주셔서 우리 그 박경화 교수님께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비도 내린다 그러지 또 이게 야외로 또 잡은 거는 또 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제 그제를 이제 이런 장소를 이제 구하려고 삼지사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장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공예박물관도 제가 어떤 데 가입을 잘 안 하는데 서울공예박물관 회원으로 가입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 정도로 오늘 장소 구하기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박경화 교수님께 이 장소를 좀 사용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32분이 이번 기행에 이제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미크론, 우리 당장 우리 명예 회장님도 오미크론에 걸리셔서 내일 모레까지 이제 꼼짝 못 하시고, 몇몇 분들은 또 지금 무중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6분이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4월은 제가 이제 지금 모임을 4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서촌 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촌은 이미 고소연구에서 한번 스쳐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장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궁박물관에서 2시쯤 이제 다음 그 셋째 주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세종대왕 이제 오늘 이제 돌아가신 곳은 오늘 확인을 하셨고,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 이제 그 태어나신 언저리를 돌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윤동주 시인이 약 6개월간 하숙생활했던 곳,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수성동 계곡, 수성동 계곡은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 A4 용지 한 매 정도 되는 겸재정선의 수성동이라고 하는 그 그림 한 장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가 1000억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던 5개 아파트 5동을 다 헐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환경적인 그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돈,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현상으로 다시 그 그림처럼 만드는데 약 10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가고, 거기 옆에는 안평대군이 이제 그 자기 형한테 쓰러져 가기 직전까지 거기 이제 별장을 짓고 살았던 터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그쪽 지역을 답사하면서 4월을 지금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이제 우리 박경화 교수님도 제안도 하시고 여러 우리 선배님들께서 하신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고소 모임이기 때문에 책방 순례도 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뭐 역사 책방이라든지 뭐 그걸 구입을 하든 안 하시든 이제 그런 정서적인 환경 조성을 해서 이런 한국 고소연구회에 나오게 되면은 가슴이 설레이고 살만 나고, 그리고 뭔가 미래가 이렇게 좌표가 설정이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물학적인 남아있는 생에 대해서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벗을 좀 더 친목을 유지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하고는 평생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연대도 구성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 시대는 이념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르거나 하면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또 사촌은 뭐 이제 이미 다 오래전에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동기간도 정치적이라든지 이걸로 이게 다 굉장히 그 관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고소연구회는 전통 중에 제일 좋은 전통이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극도로 이제 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부분을 가지고 당신 종교가 좋으냐 내 종교가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니 강령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거의 지금까지 자제를 해왔고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당신 고향이 어디냐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내년 12월 30일까지 임기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자격은 안 됩니다만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40주년에 대한 특화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주년 기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40주년 기념 사업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40주년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논의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봉성기 감사께서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지금 봉성기 감사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굉장히 실무 책임자로 봉직을 하다가 막 금년이 거의 이제 상반기가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서 쪽에서는 아주 전문가고 그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걸 관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고서연구회가 작년에 우리 권 회장님하고 봉성기 감사 큰 고생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40년 만에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된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게 그 우리 총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납본제도가 있는 게 196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것들은 납본제도가 없을 때는 그 책이 의무적으로 이게 뭐 보내주거나 구입하는 제도가 없을 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 10개국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 총량이. 근데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책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고서연구회 회원들이 복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면 그걸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비용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그 도록을 만든다든지 장소 제공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 목록을 주시면은 그게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거, 그럼 그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전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시를 하고 그거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건 의미도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한국고서연구회를 알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도자료도 내고. 그럼 그 전시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없는 책이야. 이거 뭐 신청해도 안 나오는 책이야. 이런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지금 4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제가 아니라 우리 송명근 우리 고문님이 맡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대를 했고요. 그래서 40주년사를 내야 됩니다. 40주년사.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우리가 후원을 받든가 또 여건이 돼서 예산이 확충이 되면 그 부분은 진행을 하되, 단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그 매년 내는 연간지에다가 특집호를 내는 이제 그 부차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은 40주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러면 이게 그 굉장히 향후에 이 40주년사를 발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6월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입니다. 그 6월까지는 이런 명찰을 차고 야외에서 서울 이런 기획으로 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 책방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 답사순례로 하고, 다음에 7월, 8월은 혹서기로 쉽니다.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40주년사에 대한 전시를 9, 10월 달로 기획을 하고 또 40주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혹시 조금 급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귀가를 하시고, 혹시 조금 더 우리가 담소를 나누거나 하실 분들만 또 남아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